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면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억울함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가정을 지키는 것의 의미와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무리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책 배우자가 가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취할 때는 저는 되도록이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설사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종용하고 가출을 하고 이혼 소장을 보내더라도 피해 배우자인 여러분들께서 자신만의 이유와 명분, 즉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유와 명분이 명확하다면 가정을 유지해야겠다라고 피해 배우자인 아내분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응원을 합니다.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지키는 것의 의미와 그렇지 않을 때, 가정을 지키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때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동일하지만 경중도 있고 유책 배우자의 행동과 외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혼인관계를 종료할 만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없다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외도를 한 사실만으로도 이혼을 바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가 참 부럽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혼을 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한 저의 입장에서는 가정을 지키는 것의 의미 또한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를 찾자면 아이들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의 생물학적 엄마와 아빠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고요. 일단은 아이들의 상처가 최소화될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세상 어떤 누구보다 진심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 결혼 생활 내내 함께 했던 추억들과 기억들 그리고 경험들을 끝까지 함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그런 기간들이 송두리째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리고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등의 모든 과정들을 오롯이 함께 할 수 있고 축하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을 해도 면접 교섭도 가능하고 내가 아이들의 엄마이고 내가 아이들의 아빠인 사실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혼을 하면 각각의 부모가 그 상황들을 자녀들과 같이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자가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군입대를 해도 상대 배우자가 재혼을 했다면 함께 입대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없고 혼주석에 앉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제가 없는데 내 아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거든요. 요즘은 이혼 가정이 많아져서 괜찮다라고 애써 위안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배우자 외도 상황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니까요. 아이들과 연관된 부분에서 가정을 지킨다는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될 때 이혼 가정보다는 온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이 상대 부모에게는 훨씬 더 좋은 부분, 그러니까 이점으로 느껴지는 거죠. 더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이니까 더 결혼 생활도 잘할 것이다. 자신의 자녀들과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또한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양육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산은 반이 되고 수입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예전보다는 열악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 경제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인식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생활을 할 때 남편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해 배우자와 관련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그들과의 괴리감도 생기고 당분간은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치유하고 괜찮아지는 동안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고 직장 등에서 이혼한 사실을 굳이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살면은 유책 배우자에게 물론 분을 표출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복수도 살짝 할 수도 있고 약하게 분을 표출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분노가 조금은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면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억울함이 커집니다. 배우자 없이 살아가면 외로움도 생기는데요. 아무리 이쁘고 귀여운 자식이 있어도 아무리 이야기가 잘 통하는 동성 절친이 있어도 이성이 아니기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생깁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말라 비틀어져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외도 트라우마, 이혼의 상처 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되거든요. 물론 외도 때문에 남자 여자라면 진절머리가 나요 이러던 분들도 더 빨리 연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디에서 봐도 다 그렇죠.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서로 뭐 정서적으로 의지도 하고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상대도 만약에 유자녀라면 양육하는 분이라면 나 자신도 아이들의 내 중심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연애를 하기 힘듭니다. 왜냐, 그분에게도 중심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면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을 위한 뭐 여행이나 시간들을 내야 되고 아이들 앞에서 내가 연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뭐 전화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던가 만남의 시간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던가 끼케야 뭐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면접 교섭 1회 만날 정도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자식, 내 새끼, 내 재산, 이것이 이혼을 한 이후에 다른 이성을 만났을 때 문제점으로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구간이 명간이다. 이 말 있죠. 제가 이 말하면 화내실 분들 많으시겠죠? 물론 정말 인성이 바닥인 개쓰레기 남편들 혹은 나의 본연의 색깔을 잃게 만든 남편 혹은 평생 바람으로 아내의 마음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준 남편 그리고 외도와 더불어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남편이라면 이혼은 선택이고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그닥 없었다면 두 번 다시 외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외도 피해자인 아내분들이 새로운 대상, 이성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집착하게 되는 부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람을 피지 않는 남자여야 한다는 것에 꽂히게 되거든요. 그것에만 집중이 되어서 만나는 남자의 다른 단점들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살피지 못해서 재혼을 혹여라도 했을 경우에는 연애만 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또다시 이혼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이고 다들 한두 가지에 부족하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생판 아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남자보다는 아이들의 아빠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말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혼을 하라고 그런 상황에 아내분을 두는 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각자의 상황과 배우자들이 가진 성향 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판단했다고 이분이 이혼을 하고 말고 할 건 아니죠. 그 피해 배우자의 성향도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피해 배우자가 이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인지 또는 경제적 독립 상태와 정서적인 독립 상태 등을 모두 살펴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분들의 상태가 저는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선택한 길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점과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로 인해 내가 불행하게 살 것 같아서 더 이상 불행하지 않기 위해 이혼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은 가정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혼을 하는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지만 외도, 이혼 등 힘든 시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위한 삶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할 건 다 해보고 하루 종일 이혼 생각밖에 나지 않을 때, 배우자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나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냥 사물로 느껴질 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상대 배우자 때문에 빚이 점점 더 늘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는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노력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